독해 기본 2 11강의 3번 내신 대비를 위한 지문 분석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후에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끈기와 성과를 높이는 심리적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면서 실험 내용과 과정을 지금 그거를 입증하기 위한 설명을 해주기 위한 단계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이제 실험에 대한 시작 과정, 이거를 스타트를 끊고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하면서 좀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한 실험에서 이 케이스란 사람과 두 명의 동료는 주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에게. 에너그램, 그러니까 철자 순서를 바꾸어 만들어진 단어들을 줬다는 거예요. 10개를. 근데 풀어야 할 그런 단어들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그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철자 순서를 바꾼 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실험의 첫 과정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를 채점한 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는데 그 참가자들에게 말했대요. 어떤 걸 말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찾았다는 겁니다. 오직 절반만을 찾았다는 거예요. 가능한 단어들 중, 그러니까 10개의 단어들 중에서 지금 5개를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겉보기로 결과를 채점한 후에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그들은 슬쩍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약간의 후회감을 지금 불러일으켰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기본 소재가 뭐냐면 a little regret.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소재의 단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봤더니 자,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의 눈을 지금 감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주세요. 너네의 실제 성과를요. 그 철자 순서 바꾸기 과제에서의 실제 성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주세요. 비교해주세요. 뭐랑 너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참가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가자들에게.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고 여기 앞에가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지문에서 뭐냐면 지금 후회감을 지금 불러일으킨 거죠. 자, 어디 부분에 지금 후회감을 지금 불러일으켰냐면 여기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제 성과랑 그리고 너가 더 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과 비교, 여기 보면 성과 비교를 통해 후회를 유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과 비교라는 건 자, 성과와 실제 성과죠. 그리고 뭐냐면 더 나은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잠깐만 take a minute. 잠시 그리고 생생하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너의 실제 성과를. 뭐와 비교하면서냐면은 너가 어떤 방식으로 더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비교한 거를 한번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거를 평가를 해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valuate가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성과와 더 나은 성과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떤 게 더 나은 방식일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아.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뭐가 더 나았을지,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라는 거지.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은 후회감이 밀려 들어오겠죠. 후회감이 상승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봤더니, 자,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만약 뭐뭐 했다면 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퍼즐은, 이 퍼즐을 해결할 그 solvers, 그러니까 해결자들은 느꼈다는 겁니다. 어떤 거를 기분이 더 나빠졌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지금 후회감이죠. 자, 특히 뭐랑 비교했을 때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텐데 근데 그게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은 요청받은 집단이래요. 요청받은 집단 뭐 하라고? 적어도 비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던 집단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분이 더 나빠졌대요. 그래서 빨간색 형광펜을 들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집단은 누구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비교한 거죠, 비교. 그냥 비교. 후회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교. 후회감 없음. 근데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후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후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하지만 그 다음 라운드에서 후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했습니다. 그 퍼즐 과제를. 그리고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제를요. 더 오래도록요. 다른 누구보다 이 실험 내에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연구의 결과. 그러니까 후회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에 대한 하나의 이제 연구 결과 중 하나인데, 자, 그것은 그러니까 후회감이라는 거는 더 끈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항상 높인답니다. 성과를요. 자,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을 들고 자, 이 부분 7번 문장 여기가 이제 전체 주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8번 문장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자, 내용이 조금 중간에서 좀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면서 좀 포인트를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 줄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후회에 관한 실험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실험이 시작이 되어졌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절반 정도만 맞췄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은 이 후회감을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후회감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후회감에 대한 이제 실험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자, 눈을 감고요.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 보라고. 뭐냐면은 이런 실제 성과와 그리고 더 잘 해낼 수도 있었던 그 방식과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compared가 이제 어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잘이란 매럴이 이제 여기도 어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보라고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한 번 더 생생하게 vividly 여기도 어휘 포인트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과를. 그러니까 더 후회감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었던 방식과 한번 평가를 해보래요.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스위밍, 그러니까 헤엄을 친다는 건 그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뭐뭐 했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후회감이라는 거죠. 후회감. 그런 것들이 이 퍼즐 해결자들은 이런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어휘 포인트.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봤더니 자, 특히 다른 집단과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비교를 하도록 한 그런 다른 집단과 비교를 해봤을 때 후회감을 느낀 집단은 뭐냐면 더 많은 퍼즐을 지금 풀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런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defend, 그러니까 끈기를 지금 심화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은 더 성과를 증가시켰다라고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법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도 지금 목적어 명사절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what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4번 문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직접 목적어죠. 이게 4형식 도치다. 이렇게 이제 인용구가 쓰였을 때 얘가 앞으로 오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앞으로 가면서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근데 강조를 왜 해주냐? 얘가 이제 후회감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회감을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랑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might 다음에 have pp가 이렇게 쓰였어요. 자, 여기에 이제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거는 무조건 이제 기억을 해주고 이게 과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과거에 대한 판단, 과거 판단.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던 거, 했을 수도 있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might have pp 그래서 그냥 might perform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과거 판단. 헤비 PP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수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얘도 ing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고 수동 안 돼요. 분사 구문입니다. 독립분사 구문. 얘는 의미상 주어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원래는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격 보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개수종 용법 쓰였죠? 그래서 이 위치를 대수로 바꿔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끈기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nd it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 때문에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단수로 지금 스위치 맞춰줘야 된다는 거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림포스 11강의 3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